네, 이번 시간에는 검색 광고 기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 기획 프로세스는 먼저 환경 분석을 하게 되죠. 경제 현황, 시장 트렌드, 경쟁사 상황, 타겟 유저 등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설정합니다. 검색 광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체 전략입니다. 매체별 검색 광고의 상품의 노출, 지면, 키워드, 광고 소재 등을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이에요. 검색 광고 노출, 시간, 전체적인 일정 등을 계획을 하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합니다. 연간 월별 소요 예산을 예측하고 측정합니다. 이 프로세스 요 5가지는 시험에 곧잘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이렇게요. 검색 광고 사전 준비는 일단 고객이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를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등록하고 또 어떤 사이트에 유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 이거 다 시행 전에 세우셔야 돼요. 시장 트렌드와 유행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키워드들을 수시로 발굴하고 또 적재적소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색 광고를 위한 적절한 기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 광고라는 게 예산을 넣었다 뺐다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연간 계획을 지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놓고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게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사용자 패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기능적 욕구, 감각적 욕구, 상징적 욕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능적 욕구는 제품을 통해서 편익과 유용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욕구죠. 예를 들면 지우개를 산다 그러면 잘 지워지는 지우개 이런 게 이제 기능적 욕구에 해당되고요. 감각적 욕구는 제품 사용 과정에서 어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감성 및 정서상의 만족감을 가지려는 그런 욕구를 말하죠. 뭐 입안이 상쾌한 치약 이런 거 감각적이죠. 그다음에 상징적인 욕구입니다. 제품 구매를 통해서 자아의 개념이나 자신의 정체성 또는 우월감을 강조하려는 그런 욕구죠. 롤렉스 시계, 뭐 벤츠 자동차 이런 거. 네. 세분화된 주요 고객 정의를 통한 관심사 특성을 파악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성별, 연령별, 인구수, 각종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노출량과 도달 범위를 예측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트렌드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그다음에 데이터 랩은 물론이고요. 구글 트렌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연령별, 성별, 인기 키워드 확인과 소비자 욕구 분석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도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파악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쟁사의 전략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을 예측할 수가 있죠.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자사가 가지는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경쟁사 분석은 전략적인 불확실성을 파악해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할 때는요, 기존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는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지만 고객 입장에서 동일한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브랜드, 뭐 잠재적인 경쟁사를 말하죠. 이런 걸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광고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할 때 검색되는 업체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넓게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 경쟁사 분석은 광고 상품, 주요 키워드, 광고 소재 등 모니터링해서 설명 문안과 확장 소재, 그리고 랜딩 페이지, 주요 이벤트 등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경쟁사의 제품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마케팅과 이벤트 등을 비교해서 광고 소재를 개발하고 마케팅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광고 진행에 앞서서 구체적인 목표를 KPI로 정하죠. KPI는 회원 가입수, 유입수, 예약 건수, 상담 신청 건수, 구매량 등 기업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광고 목표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제품 포지셔닝 등 마케팅 전략과 제품 가격, 유통, 판촉 등 마케팅 믹스를 기반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광고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스마트는 요게 약자예요.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죠. 그다음에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다음에 achievable, 달성 가능한, 그다음에 relevant, 사업 연관된, 그다음에 time bound, 기한이 있는. 그래서 스페시픽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한 것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달성 가능하고 사업과 관련된 목표, 그다음에 달성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구체적 명확한 뭐 측정 가능한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목표가 명확해야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위 업체를 따라잡자거나 뭐 클릭당 비용, 그다음에 전환율, 로아스, 클릭당 단가 등을 얼마로 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명확한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측정 가능한 목표는 이제 수치화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요. 클릭당 비용을 뭐 100 원으로 하자.
클릭당 비용을 100 원으로 하자라든가 뭐 전환당 비용을 800 원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저 목표를 위해서 인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자, 예산 설정을 한번 보면요. 광고 비용 지불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출 가능한 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광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죠. 광고 예산 책정 방법으로는 매출액 비율법, 경쟁사 비교법, 그다음에 가용 예산 활용법, 목표 가업법,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널리 활용이 되는데, 자, 예산 설정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액 비율법이에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광고에 태우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근데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광고주들에게는 좀 부적절하죠. 근데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광고를 이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하간 남는 돈에서 써야 그 안에서 다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비교법은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경우에 저 회사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 회사가 얼마를 쓰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죠. 그다음에 그 회사보다 많이 이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용 예산 활용법은 예 먼저 비용을 다 제해요. 뭐 영업비, 뭐 제품 원가 이런 거 다 제한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한된 자금으로 광고를 하죠. 그래서 광고에 좀 크게 투자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에는 뭐 부적절하죠. 돈이 하나도 안 남으면 광고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적자 와중에서도 계획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인제 요 가역 예산 활용법은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광고 지출이 많은 사업 분야,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 과업법이에요.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역으로 추정하는 거죠. 우리가 뭐 1 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지난 해 대비해서 한 20%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설정하는 거죠. 뭐 웹사이트 방문자 수 이런 걸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광고를 집행한 이력이 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씩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되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지출과 이를 통한 판매 반응을 함수로 만들어서 한계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다니던 광고 회사에서는 미디어 플래닝 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 매체사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용 얼마 투입해서 얼마의 성과를 거뒀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집계가 되면 다 미디어 플래닝 팀으로 가죠. 그럼 여기서 광고주가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와 비이클을 선택해서 이제 바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이게 인제 광고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직업이죠. 미디어와 비이클로 인제 광고 매체는 나누는데, 미디어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걸 말하죠. 어 방송사로 말하면 MBC, KBS 이런 거, 뭐 신문으로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죠. 이게 다 미디어예요. 비이클은 해당 미디어의 특정 지면을 말하죠. 뭐 검색 광고를 말하면 브랜드 검색,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걸 비이클이라고 할 수 있고, TV로 말하면 뭐 9시 뉴스, 조선일보 일면 광고 이런 식으로 비이클이 되겠죠. 네. 미디어 믹스는 다양한 미디어와 비이클을 조합을 해서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자, 특정한 타겟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의 매체에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여러 미디어와 비이클에 광고를 집행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습관상 가는 데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메일을 요즘 뭐 지메일을 많이 쓰나요? 근데 이제 네이버 메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핫메일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로 가는 매체에서 메일을 확인하는데 다른 데다 광고를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타겟이 딱 정해져 있다면 좀 조회수가 적은 매체라고 해도 좀 다양하게 쓰는 게 필요하겠죠. 독일나 매체의 비용으로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미디어나 광고 상품의 특성을 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방법은, 자,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광고 목표가 예를 들어 이제 클릭 수 증대예요. 그럼 CPC를 고려해서 저렴하고 클릭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와 매체를 발굴하는 게 필요해요. 광고 비용이 더 크더라도 타겟과 지면 광고가 가장 적합한 매체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믹스할 수 있겠죠. 동일한 예산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럼 로아스가 높은 매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아요. 검색 광고는 클릭 수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죠. 그래서 예상 검색량을 참고해서 매체를 믹스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 요런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광고, 플레이스 광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하죠. 먼저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는 최대 5개의 계정이 생성할 수 있고 개인은 총 2개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해서 계정 생성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를 통해서 검색 광고와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계정까지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검색 광고 여기를 누르면 검색 광고로 넘어가고 바로 옆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광고 계정의 그 구성을 보면 먼저 이제 광고 계정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쓸 수 있어요. 뭐 봄 캠페인, 여름 캠페인, 가을 캠페인, 겨울 캠페인 이렇게 하면 그중에서 그룹을 해서 뭐 상의, 바지, 뭐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이게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키워드 중에서 그 제품을 특정하게 만드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인제 문구랑 결합을 해서 다양하게 광고가 노출되죠.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 계정은 광고주가 그다음에 캠페인은 어떤 목적으로 그다음에 그룹과 키워드 이런 광고 소재들은 어떤 고객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디로 데려갈까 이걸 아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캠페인은 일단 특정 이벤트, 계절 행사, 하루 예산 등 목적에 따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광고 전략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광고 계정 생성한 이후에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캠페인 만들기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등록하신 이후에는 유형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하시려면 나가서 다시 만드셔야 되죠.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유형에 맞는 비즈 채널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즈 채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 옛날에는 이게 웹사이트로 하나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뭐 블로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유튜브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네, 그래서 비즈 채널이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네, 캠페인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워링크는 통합 검색 탭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광고죠. 총 15개의 광고가 노출되고 상위에 10개, 하위에 5개가 노출되는데 위에 노출되는 걸 파워링크, 다섯 밑에 노출되는 5개를 비즈 사이트 이렇게 불러요. 쇼핑 검색은 쇼핑 영역이나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에 나오는 쇼핑몰 광고고요. 네이버 쇼핑에 등록된 쇼핑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조회해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파워 콘텐츠는 블로그, 또 모바일 콘텐츠, 뭐 줌 통합 영역에 노출이 되고요. 블로그에 등록한 콘텐츠가 검색 결과에 링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이요. 상호처럼 브랜드 연관 키워드, 요걸 브랜드 검색이라고 부르고요. 제품 및 서비스 관련된 일반 키워드, 요걸 신제품 검색이라고 하는데 요걸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고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하는 브랜딩형 검색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플레이스요. 통합 검색 플레이스, 지도 플레이스 서비스, 지도 앱 등에 노출이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조회해서 광고가 노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그룹이에요. 광고할 사이트, 홈페이지를 연결하고 키워드 소재를 등록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의 실제 운영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웹사이트, 뭐 매체, 지역, 노출 요일, 시간대, 하루 예산, 입찰가,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등 광고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와 입찰 전략이 유사한 키워드를 묶어서 이제 그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키워드예요. 정보 탐색을 위해서 검색어로 광고가 노출되는 기본 단위죠. 특정 키워드를 광고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로 검색한 이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를 노출하는 최소 단위가 되죠. 그룹별로 광고를 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고 유사 키워드에도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자, 광고 소재는 사용자가 검색 후 최초로 만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죠. 검색 결과에 보이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일반 소재는 사이트 제목, 설명 문구, 광고 문안이나 광고 클릭시 연결되는 연결 URL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장 소재는 일반 소재 이외에 전화번호, 위치 정보, 홍보 문구, 추가 링크 등이 있고 네이버 예약, 네이버 톡톡 위치 정보 등도 포함이 됩니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이제 주요 메뉴들이 몇 가지 이제 볼게요. 즐겨찾기는 광고 그룹이나 키워드 소재 묶음 단위로 추가할 수 있고 여러 묶음을 중복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즐겨찾기는 총 10개의 묶음이 제공이 되고 묶음 하나에는 10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는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차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소재 보고서는 소재 노출, 클릭, 전환수, 전환 매출 등을 확인하고요. 키워드 보고서는 키워드별 노출 수, 클릭 수, 전환수, 전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체 보고서는 매체별 노출, 클릭 수, 전환수, 전환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요건 무료예요.
그다음에 대용량 다운로드 보고서가 있는데요. 특정 시점이나 특정 일의 광고 성과나 전환 보고서를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항목과 날짜를 선택하고 생성 요청 버튼을 클릭해서 보고서 생성을 예약을 하면 일정 기간 후에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 규칙이 있어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메일로 받거나 광고를 꺼지게 하거나 입찰가를 변경시키거나 하루 예산을 변경하는 거나 이런 걸 규칙으로 설정하는 거죠. 캠페인의 총 비용, 광고 그룹의 클릭 수, 전환 수, 광고 수익률, 평균 비용, 키워드의 노출 순위, 모바일 통합 검색 평균 노출 순위, 쇼핑 소재 광고 수익률, 노출 수 등 유형별 예시를 바탕으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의 광고 시스템 볼게요. 카카오는 모먼트 키워드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 이렇게 있는데, 모먼트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내에 디스플레이 광고와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운영하는 그런 메뉴를 말하고요. 키워드 광고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다음은 물론이고 네이트나 주요 포털, 제휴 매체, 각종 모바일 앱에 키워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광고 시스템이에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드 관련 키워드 검색할 때 통합 검색 결과 상단에 한 개의 광고가 단독으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노출 영역, 소재, 구간별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카카오 광고의 특징은 이 비즈 채널을 광고해요. 이것도 동일하고 캠페인 단위로 비즈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요. 캠페인은 특정 이벤트, 계절 행사, 노출 기간 이렇게 목적에 따라 광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전략의 단위죠. 광고 전략의 단위고요.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와 브랜드 검색 광고 두 가지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고 등록한 유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캠페인에 맞는 비즈 채널이 있어야 되고요. 캠페인을 등록할 수 있고 캠페인에서 비즈 채널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급 설정에서 전환 추적을 위한 추적 URL 설정과 일 예산 설정, 픽셀, SDK 연동 등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성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픽셀 앤 SDK는 최적의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광고에서 발생한 회원 가입과 구매 등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립트 도구를 말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붙여 넣으면 어, 사용할 수 있어요. 광고 그룹은 이제 이 캠페인에 소속된 전략단이죠. 광고 소재가 노출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입찰 가중치, 그다음에 컨텐츠 매체 입찰가, 집행 기간, 요일 시간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 키워드 광고의 노출 영역은 검색 결과와 컨텐츠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검색 결과는 다음이나 네이트 등 제휴된 사이트의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에 추가 노출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방에 샵 검색 결과 키워드 광고 탭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콘텐츠는 이제 검색한 키워드나 카카오에서 소비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음과 카카오는 물론이고 언론사, 커뮤니티의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PC는 이제 배너 형태, 텍스트와 확장 소재 썸네일이죠. 그다음에 모바일은 텍스트 플러스 확장 소재 썸네일을 결합한 배너 형태, 확장 소재 미등록 시 텍스트만 노출되는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카카오 광고의 이제 브랜드 검색의 노출 위치는 PC에서는 베이직이라고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프리미엄 동영상 배너가 노출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라이트와 오토플레이가 있는데 라이트는 이미지 텍스트 요거 그다음에 오토플레이는 브랜드 영상이 5초 정도 자동으로 플레이되는 그런 광고를 키워드는 검색량에 따라 조회수에 따라 가격이 살짝 다르죠. 키워드 광고는 입찰가, 키워드별 입찰가 지정 가능하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디바이스, 템플릿 유형, 기간에 맞는 단가가 존재합니다. 소재는 사용자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제작물을 말하죠. 기본 소재 이외에 다양한 소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글 광고를 한번 볼게요. 구글 애즈를 통해서 키워드, 디스플레이, 유튜브, 앱 설치 같은 게 가능하고요.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 광고주가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를 선택해서 다양한 캠페인으로 구성합니다. 계정의 구조는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로 되어 있어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구글 광고의 특징은 로그인하면 이제 개요라는 게 먼저 나타나고요. 실적과 계정 전체 캠페인, 광고 그룹 개요, 실적 변동 폭, 그다음에 요일, 시간대 실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좌측의 캠페인 통계 보고서에서 보고서 에디터 메뉴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은 이제 구글에서 캠페인 설정할 수 있는 건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앱 프로모션,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검색 광고에 필요한 거는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판매는 확장 프로그램 잠재 고객이 어, 구글 제휴 사이트, 동영상,
앱 접속 시에 광고 게재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광고를 노출하는 거고요. 리드는 구매나 전환 직전에 연락을 받는 행동 같은 것들, 뭐 방문을 예약한다거나 설문을 참여하면서 뭐 이메일을 등록한다거나 이벤트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은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방문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그러니까 뭐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게 다 그 광고가 정보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되고요. 노출했는데 클릭이 안 일어나면 검색할 때 순위가 또 바뀝니다. 광고 그룹은 캠페인 내에 이제 세부 그룹이죠. 유사 광고,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고요. 광고 그룹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하위 단위로 이제 광고라는 게 있죠. 광고 소재,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광고라고 부르고요. 광고 품질을 막 이렇게 광고를 세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동그란 표시가 있어서 채워지는 그 범위에 따라서 조음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검색 광고의 기획 단계에서 경쟁사 분석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사 전략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타날 기회와 위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 시장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대체 가능한 브랜드도 포함해야 한다. 맞죠? 경쟁사의 이미지 조사 시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렇죠. 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사 광고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경쟁사의 광고를 자사 광고에 그대로 반영하면 효과적인가요? 네, 효과적이지 않죠. 일단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저 회사의 저 광고를 마치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도 저 회사 광고로 착각할 수 있어요. 저 회사가 훨씬 더 광고비를 많이 쓴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어 모아서 쓴 적은 비용마저 다 그 회사가 광고하는 것처럼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사의 광고를 모니터링한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광고계에는 몇 가지 룰 아닌 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제 경쟁사가 남자 모델을 써요. 근데 굉장히 좀 그 광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남자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고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쓱 스며들어서 이게 차별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는 뭐 여자 모델을 쓴다든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가 되게 유명한 모델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을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검색 광고를 기획해서 기획하기 위한 검색 광고 사용자 및 시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광고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경쟁사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경쟁사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패턴을 분석하는 거 유용하죠. 그죠? 검색 광고는 표적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이 가장 실용적인 광고 예산 설정 기법이다. 요거 틀렸네요. 광고 판매 반응 함수법에서 이 함수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실무에서는 안 씁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자동 규칙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일 광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1일 예산을 일정 비율 상승시켜서 광고 노출을 지속한다. 자, 이런 옵션은 없어요. 광고가 소진되면 그 비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민감해서 딱 끊겨요. 그러면 다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여러분이 비용을 더 넣거나 온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동 규칙은 캠페인, 광고글을 키워드 등 규칙 대상에 대해 입찰가 변경, 광고 온오프 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맞죠? 자동 규칙은 광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동 관리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맞죠? 자동 규칙을 통해 캠페인의 하루 예산 변경하기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검색 광고 기획 순서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네. 처음에 이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뭐였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예산 책정인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출 문제를 살짝 응용한 건데요. 정답은 매체 전략이었어요.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이런 순서대로 광고가 기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시험 보신 다음에 까먹기 전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